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0월 10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시장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호가 장 막판 무렵에 조금의 변동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다행히도 코스피는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59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마이너스 0.3%로 빠지면서 오늘은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조금씩 나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2.3% 급락이 나왔다면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전장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났었죠.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가 조금은 쉬어갔었고, 또 반대로 금융주라든지 오랜만에 플랫폼 기업 쪽, 이쪽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부터 6만원이 깨졌거든요. 깨지는 시간이 이렇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장 막판에 계속 투매가 나오면서 결국은 동시효과에서도 크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시가총액 비중도 상당히 많이 내려갔죠. 또 코스닥을 보면 반대로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들, 이쪽에서 그나마 좋은 흐름이 나왔고,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는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그나마 다행인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기관은 이틀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못했었네요. 둘 다 양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의 3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2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정말 언제쯤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SK 하이닉스를 보면 오늘 외국인의 1,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관도 710억 정도, 합쳐서 2,300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앞서 삼성전자와 굉장히 대조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삼성 SDI는 기관만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유한양행, 네이버, 신한지주, 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이어서 기관도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유한양행, SK이노베이션,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국내 증시에 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의 미국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면 어제 나스닥은 0.6%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틀 동안에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국내 시장도 조금은 기대를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은 시장이 혼자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500은 어제 0.7%의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최근에 다시 한번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에 2%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 굉장히 흐름이 나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전날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대만은 오늘 휴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어제는 한 차례 크게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3%에 가까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큰 급등이 나왔던 만큼 어제와 같은 큰 가격 조정 충분히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크게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고, 오늘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무난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특별히 하나의 업종으로 거래대금이 쏠리는 것도 아니고요. 다양한 업종들로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더라고요. 바이오 종목, 반도체, 방산, 또 오늘 경영권 이슈가 있었던 티웨이항공,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관련주, 대체적으로 하나의 업종으로 거래대금이 쏠리는 것도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양한 업종 쪽으로 개별적으로 좋은 이슈가 있었던 다양한 종목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히 어떤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몇 가지 재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한국 시장에서 기대해볼 수 있는 이슈, 어제 휴일에 이런 기사가 한 가지 나왔거든요. 국내 시장이 채권 선진국에 합류가 되었고 최대 90조 원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재료는 아니었거든요. 만약에 기대감을 가졌다면 그 전부터 계속 뉴스에 나왔었겠죠. 하지만 어찌 본다면 뜬금없이 이런 기사가 나왔고, 또 여기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국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패시브 자금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정들이 있겠죠.
지금 세계 국제지수에 편입을 성공했지만 이게 시작이 되는 것이 내년 11월부터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편입이 되었을 때는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한 2.2% 정도, 그럼 이게 약 75조 원에서 90조 원 정도? 그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먼 일이에요. 1년 넘게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기업들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든지 또는 특정 ETF에 포함이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세계 국제지수에 편입에 성공했을 때 모두 동일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편입되는 그 시점보다는 분명히 선제적으로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내년 11월 전까지 선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고, 그게 빠르면 내년 초부터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 많은 수급들이 들어온다면 어떤 업종으로 매수세가 들어올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대체적으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저는 수급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대형주 중에서도 기술주들, 이쪽으로 많은 수급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시장에 어떤 기술주들이 업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의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그동안 이틀 동안의 미국 시장의 반도체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6만원을 깨고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깨고 내려가서 바로 또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6만원을 깨고 나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 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의미는 6만원대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5만원대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후장에도 5만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언제쯤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의 모든 이슈를 제쳐두고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료를 선행하는 것은 수급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수급 변화가 생겼던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의 시장이 반영이 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때부터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을 먼저 캐치해보면서 마찬가지로 신규 투자라든지 추가 매수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오늘 하이닉스의 흐름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바로 하이닉스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제 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신제품 블랙웰 있죠.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초로 탑재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이런 부분이 국내 HBM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기대감을 많이 고조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엔비디아에서는 앞으로 수요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CEO의 발언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블랙웰 수요, 그게 생각보다는 많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이 두 가지 재료가 충돌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려감을 조금은 지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됐고,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초로 탑재를 했다는 것은 하이닉스의 5세대 12단 제품에 대해서 더욱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무려 5%에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죠. 반대로 삼성전자는 6만원이 깨지고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삼성 쪽은 어려운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 같이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할 때, 그때 비로소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닉스가 시장을 많이 주도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이닉스도 크게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필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개선이 돼야 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두 종목은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분야로서 종목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최근의 이슈를 보면 9월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고 여전히 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긴장 이슈, 이거는 반대 내용으로서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헤즈볼라 쪽에서 조건 없는 휴전을 시사하면서 국제유가가 무려 4.6%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이 한 차례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중동 긴장 이슈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반기에 경기는 좋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더 많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과 함께 전반적으로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시장 흐름을 양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투자에 앞서 이런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었는데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